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국내 상장 ETF 고르는 법 2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편에서 ETF의 정의와 ETF의 이름 읽는 법, 그리고 좋은 ETF의 조건, ETF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ETF 고르는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네이버 증권에서 검색을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ETF가 있구나 하고서 관심 가는 ETF를 몇 개 추릴 수 있잖아요. 네이버 증권에서 대략적인 건 다 검색되는데 부정확한 게 있고, 특히 보수 같은 경우는 HTS나 MTS를 활용해서 TR 보수를 확인해야 되고요. 종목별 성과 비교는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 구글 파이낸스를 활용하면 좋고, 야후 파이낸스는 한글이 지원이 안 되고 해서 구글 파이낸스로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하고 알 수 있는데, 좀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운영사 홈페이지나 투자 설명서를 직접 참고하면 되고, 투자 설명서를 봐도 모르는 건 전화를 문의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 개수가 많진 않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한다 하면은 중국에 투자한 ETF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들이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시고서 가장 좋은 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디서 추천받는 게 아니고 직접 투자자가 어떤 상품을 검색해서 구하는 방법을 일반론적으로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 처음 하시는 분이나 ETF가 어떤 게 있는지 아예 검색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이고요. 그럼 이제 직접 네이버 증권에서 검색해서 찾는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요. ETF 고르기 예시를 세 가지 주제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중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리츠 ETF가 뭐가 있나 찾아볼 거고, 세 번째는 선진국과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는 뭐가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들어와서 금융 카테고리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되고, 저는 1편 영상에서 ETF 이름에는 추정하는 지수와 국가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중국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찾을 거니까 중국이라고 치면 되는데, 자산운용사가 양대 쪽이 코덱스와 타이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있는데 이름을 조금 다르게 써요. 미래에셋 쪽은 영어로 이름을 많이 써서 중국도 차이나라고 쓰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브랜드들은 그냥 한국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차이나를 두 개 다 검색하면 국내 상장된 중국 ETF를 다 검색할 수 있는데요. 중국 먼저 검색을 해볼게요. 중국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인덱스 중국 본토 CSI 300부터 KB스타 중국 MSCI 차이나 선물 H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국 국가에 투자하는 ETF가 되겠고, 여기 보면 지수들이 있죠. CSI 300을 추종하거나 A50, CSI 100이거나 CSI 500을 추종하거나, 그리고 MSCI 차이나 선물이라는 지수를 추정한다는 거죠. 하나하나 이름을 살펴볼게요. 킨덱스라는 브랜드에서 중국에 상장된 CSI 300 지수를 투자하는 ETF라는 거고요. 코덱스 중국 본토 A50은 코덱스에서 만든 중국에 상장된 A50 지수를 추정하는 ETF라는 거고, KB스타 중국 본토 대형주 CSI 100이라는 거는 중국에 상장된 CSI 100 지수를 추정한다는 거예요.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 레버리지가 있는데, 여기 지수고 레버리지가 운영 전략이겠죠. 지수의 2배로 추정하는 ETF라는 거고, 합성은 ETF 운용자산에 선물이나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수합 계약만 가지고 있는 ETF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는 없고 수익률만 추정하는 ETF로 보면 돼요. 보통 합성 ETF는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 했죠. 만약에 레버리지가 있는데 합성이 아닌 게 있다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중국 지수 자체가 약간 변동성이 큰데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쓰는 거는 투자 전략으로 저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마트 중국 본토 중소형 CSI 500이라는 지수도 있네요. 중국 지수는 개인적으로는 환해지나 환 노출이나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위안화랑 원화가 대체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요새는 조금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있는데 위안화랑 원화랑, 그래서 대략 비슷하게 많이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 H가 없는 게 오히려 수수료 쪽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갈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중소형 지수가 조금 더 ETF 수수료 비싸게 받거든요. 그 다음에 합성이고 H니까 수수료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펀드보수 0.6%로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코덱스 중국 본토 CSI 300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CSI 300을 추정하는 거고, 중국 ETF들 살펴보니까 CSI 300이 대표 지수더라고요. 킨덱스, 코덱스, 타이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비교해 드릴게요. KB스타 중국 MSCI 차이나 선물이라는
ETF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이라고 했죠. 거래 대금을 보는 게 좋은데 코덱스 중국본토 A50이 거래 대금이 많은 편이고, 코덱스 중국본토 CSI 300도 거래 대금이 많은 편이에요. 이 두 개가 투자자들이 메인으로 선택하고 있는 ETF인 것 같고, 코덱스 중국본토가 시가총액 5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킨덱스는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코덱스가 더 거래량이 많아요. 코덱스가 좀 더 인기가 있는 상황이네요. 펀드보스는 코덱스가 좀 낮고 1년 수익률이 28%, 그리고 킨덱스가 1년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펀드보스가 더 높아서 요새 투자자들은 코덱스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이나 쪽을 검색해 볼게요. 차이나라 검색해야지 미래셋까지 다 나오거든요. 미래셋은 차이나 CSI 300이라는 대표 지수를 수정하는 ETF도 있고,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와 타이거 차이나 HSCEI라는 ETF를 운영하는데 둘 다 홍콩 지수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본토는 CSI 300 하나 있고, 타이거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다 합성으로 쓰고 있네요. 그리고 KB스타에서도 차이나 HSCEI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H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환해지. 아마 타이거보다는 환해지니까 수수료가 비쌀 것 같아요. 타이거는 0.35%, 아까 KB스타는 0.4%. H가 좀 더 수수료가 비싸죠. 환해지 비용이 있어서 그렇고, 1년 수익률 보면은 마이너스 1.5%, 타이거는 2%죠. 타이거가 좀 더 좋잖아요. HSCEI 지수를 추정하는데 수익률은 타이거가 더 좋죠. 아마 H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원금계좌에서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를 투자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작아요.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을 투자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아마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이나를 투자하는 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CSI 300을 기준으로 세 가지 ETF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킨덱스가 상장일이 2012년으로 제일 먼저 상장한 CSI 3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인 것 같아요. 1년 수익률이 26% 정도 나왔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2,100억 정도 되고 연보수는 0.7%인데요. 제가 이 펀드 보수는 네이버 금융이 부정확하고 FN 가이드 쪽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HTS 같은 데서. 그래서 이렇게 미래셋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컴퍼니 가이드, 이게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이걸로 이렇게 띄워놨어요. 킨덱스 중국본토 이걸 쳐볼게요. TER 보수가 나오거든요. 0.75나 돼 있죠. 킨덱스 중국본토 CSI 300의 진짜 보수는 0.75%.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0.7%보다는 0.05%가 높죠. 이 정도의 보수를 가지고 있고 수익률이 26%가 나오고 있고요.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은 아까보다 더 높죠. 킨덱스는 26%밖에 안 됐는데 1년 수익률이 28%잖아요. 똑같이 CSI 300 지수를 추정하고 펀드보수는 0.63%로 아까 킨덱스보다 10% 낮네요. 2014년에 생기다 보니까 킨덱스의 아성을 도전하기 위해서 조금 싸게 나온 것 같아요. TER 보수도 한번 찾아볼게요.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의 TER 보수는 0.84%로 나오죠. 실제로는 TER 보수가 더 비싸네요. 근데 어쨌든 1년 수익률은 더 잘 나왔고, 계리율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추적 오차율이 낮을수록 ETF가 조금 더 잘 운영된다고 볼 수 있대요. 킨덱스의 추정 오차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개 다 비슷한 것 같은데 1년 수익률이 좀 낮게 나왔어요. 킨덱스가. 코덱스 중국본토 CSI 300이 시가총액은 498억인데 현재 거래대금은 되게 높은 편이죠. 아까 차이나 300이 거래대금이 12억이니까 코덱스 중국본토가 거래대금이 더 많네요. 그러니까 현재 핫한 게 코덱스 중국본토인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은 제일 낮아요. 운영 보수가 제일 싸게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보면 싸게 나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TR 보수는 0.72%가 나와서 TR 보수로만 봐도 제일 싸네요. 아까 킨덱스가 0.75%, 그 다음에 미래셋이 0.84%인가 그랬죠? 그리고 코덱스가 0.72%니까 제일 운영보수가 싸고, 1년 수익률이 보면은 차이나랑 비슷하긴 한데 킨덱스보다 우월하죠. 킨덱스 26%였으니까. 그리고 차이나는 28.75%, 코덱스는 28.61%로 거의 코덱스 차이나가 비슷한 1년 수익을 거둬서 좀 높은 편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코덱스가 현재 인기가 제일 많나봐요.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제일 많고 수수료가 제일 싼 거는 코덱스 중국본토 CSI 300이니까 새로 투자하시는 분은 코덱스 하시는 게 좋겠죠. 코덱스나 타이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킨덱스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현재 기준에서는 코덱스 중국본토 CSI 300을 고를 것 같아요. 구글에서 이제 파이낸스로 가볼게요.
구글 파이낸스로 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코덱스 중국 본토 해볼게요.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이랑 이거랑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비교해 볼게요. 코덱스 중국 본토 CSI 300 있죠? 이렇게 검색하면 3개월 동안에도 코덱스가 좀 더 수익률이 잘 나왔고, 근데 크게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어차피 같은 지수니까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이랑 비교해 볼게요. 킨덱스 중국 본토가 수익률이 현재 좋았죠. 최근 5년간은 항생이 조금 더 좋았었고, 최근에 역전이 돼서 CSI 지수가 조금 더 좋았고, 더 옛날 2012년으로 보면은 CSI 지수가 많이 앞서 있고, 차이나 항생 지수는 조금 더 뒤처지네요. 차이나 항생은 아무래도 안전한 주식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본토 지수가 최대치에서는 좀 더 우월했고, 1년간도 조금 더 수익률이 우월했는데, 5년 정도는 차이나 항생이 조금 더 낫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CSI 300이 더 좋아졌다. 이런 대략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코덱스 중국본토 CSI 300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ETF 계열 누르면 CSI 3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서 한다고 써있죠. 그리고 괴리율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ETF 분석 가보면 이렇게 구성 종목도 나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저는 중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이건 현물 ETF니까 이 주식들을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합성 ETF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마트 중국 본토 중소형 CSI 500이라는 합성 H ETF가 있죠. CSI 500 지수를 USA 지수래요. 미국 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배당금이 포함된 어떤 지수를 추정하는 장외 파생 상품에 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아까랑 다른 점이요. ETF 분석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합성 ETF잖아요. 보시면 수합이라만 써있고 종목이 하나도 없죠. 일종의 수합 거래로만 장부 가치만 거래해서 수익률만 추정하는 ETF라 그래요. 이걸 합성 ETF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합성 ETF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 중국 ETF는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중국 ETF에 대해서 따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이제 예시 중에서 리츠를 검색해 볼게요. 이제 리츠 ETF 투자하고 싶으면 리츠라고 치면 나오겠죠. 자, 여기 리츠 ETF에서 킨덱스 미국 다우존스 리츠 합성 H랑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 그 다음에 킨덱스 모닝스타 싱가포르 리츠 채권 혼합, 킨덱스 싱가포르 리츠, 이렇게 있죠. 하나하나 보면 이거는 킨덱스에서 나오고 미국 다우존스 리츠 지수를 추정하는데 합성 H래요. 환해지도 되고 합성,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없는 수합 거래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ETF인데요. 이게 거래량이 예전에는 제일 많았어요. 이게 역사가 제일 깊거든요. 여기 리츠 ETF 보면 거래량이 정말 없네요. 뭐 하루에 900만원, 이거는 그래도 2억 3천원 되는데, 싱가포르 리츠가 꽤 거래량이 올라왔네요. 1억 4천. 리츠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제일 거래량 많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고, VNQ랑 비교해서 보여드린 적 있고요. 시가총액도 제일 높을 거예요. MSCI US 리츠 인덱스 추정하는 거고, 합성 ETF고 H니까 이렇게 수합 거래된 것만 있고 종목은 없죠. 지금 보면 다우존스 리츠나 이제 MSCI 리츠가 인덱스 자체는 유명한데 다 합성이잖아요. H고. 근데 킨덱스 싱가포르 리츠는 합성도 아니고 H도 아니더라고요. 이건 현물 ETF예요. 그래서 좀 관심은 가는데, 시가총액도 136억이고 분배금이 얼마나 주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역사가 짧다 보니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실제로 리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싱가포르가 물론 부동산이 비싸고 임대료가 높긴 한데 그래도 미국 리츠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시장 자체가. 근데 그런 거 빼고는 외국 리츠 중에서는 현물 리츠로 나온 거다 보니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분배금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분배금이 보통은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킨덱스로 가서 상품 안내, 해외지수, 싱가포르 분배금이 따로 많이 나오진 않고, 킨덱스는 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비정기적 지급이 좀 별론데요. 이게 시장이 싱가포르 리츠니까 이쪽
시장이 그런가 봐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리츠가 왜 인기가 좋은가 봤더니 이게 미국 리츠잖아요. 미국 리츠는 배당금이 분기별로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실제로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도 분기별로 100원 전후로 계속 줬어요. 분배금을. 그런 게 약속처럼 주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나마 다른 리츠 ETF 중에서는 사람들이 분배금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안심을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장 거래량이 높은 것 같아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 하면 될 것 같고 뭐 킨덱스, 모닝스타, 싱가포르 리츠도 관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선진국은 선진국이라 치면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리랑 선진국 MSCI 합성 H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다 똑같아요. 선진국 MSCI 월드 다 똑같은 지수를 추정하더라고요. 코덱스 이게 우리나라 해외 ETF 중에서 시가총액 1위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 찍은 적도 있는데 제일 좋은 ETF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지수 추정하는데 합성이고 H잖아요. 이거는 H도 아니고 합성도 아닌데 수수료도 제일 쌀 거고 코덱스가 제일 최근 거네요. 제일 좋게 만들어서 일로 몰린 거네요. 이 두 가지는 거의 뭐 사장되는 ETF로 봐도 되겠네요. 이런 걸 할 필요 없고 선진국은 딱 요거만 할 수가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예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은 신흥국이라 치면 나오는데 신흥국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리랑 신흥국 MSCI 합성 H. 합성 H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예전에 나왔는데 신흥국 MSCI 합성 H가 뗀 게 나오면은 다 글로 몰릴 것 같아요. 미래에셋은 특별하게 또 영어로 된 걸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머징이라 쓰면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머징 마켓 MSCI 레버리지 합성 H라 됐어요. 이거 좋은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머징 마켓에 레버리지 쓰는 전략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합성 H 레버리지까지 썼고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게 레버리지가 쓰면 많이 나올 거 생각해서 이런 걸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정말 별로 좋지 않은 ETF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 하시는 분 아니면 웬만하면 사지 않은 ETF들 같고 차라리 신흥국에서는 아리랑이 낫겠네요. 그래서 저는 신흥국 투자할 때 이렇게 안 하고요. 라틴을 따로 투자하고 이거 현물 ETF거든요. 한 노출 미래세 거. 그 다음에 인도를 또 따로 투자해요. 인도 니프티 50인데 이건 합성이긴 한데 아까 거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인도랑 라틴을 따로 투자하고 인도네시아는 아직 투자 안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면 ETF 고르기 예시는 이제 다 했죠. 중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 찾아봤고 리츠 ETF 찾아봤고 선진국과 신흥국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ETF는 많지가 않아요. 아까 중국은 제일 많은 편에 속한 ETF고요. 나머지 ETF는 작아요. 중국, 미국 빼고는 네이버로 검색하셔도 크게 문제없이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구체적인 이름을 알게 되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직접 찾아본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익숙지 않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ETF 종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드리는 영상이고 꼭 모든 걸 다 직접 찾진 않아도 돼요. 몇 개 없는 거에서 좋은 거는 다들 소개를 잘 해주니까 그런 거 믿고 투자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으면서 소개를 받는 거랑 내가 할 줄도 모르고 소개를 받는 건 좀 다르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중국 ETF 보니까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중국 ETF에 대한 영상도 차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